많은 분들이 노인 일자리는 힘들고 돈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대한민국 노인 일자리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월 27만 원짜리 힘든 일자리가 아닙니다. 월 75만 원 이상 하루 딱 3시간 냉난방 완비된 쾌적한 실내에서 일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예산을 투입해 11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잡는 분과 놓치는 분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신청서에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100명 중 40명 이상이 탈락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대기자만 22만 명에 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신청서를 대충 쓴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신청서의 지원 동기란에 그냥 빈칸으로 두거나 돈이 필요해서라고 단 한 줄만 적습니다. 센터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65세, 똑같이 기초연금 수급자인 두 분이 신청했습니다. 한 분은 지원 동기에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라고만 썼고, 다른 한 분은 손주를 돌본 경험을 살려 아이들에게 따뜻한 어른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활동하며 건강도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누구를 뽑겠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희망 근무지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희망 근무지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적는 칸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절반 이상의 신청자가 이 칸을 비워두거나 아무데나 상관없다고 적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센터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희망지가 없는 분보다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는 분을 우선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학교 등을 미리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신청 시기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조기 신청자를 우선 검토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1월에 바로 신청한 분과 2월 말에 신청한 분의 합격률 차이는 실제로 30% 이상 벌어집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는 약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100에 2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확보한 일자리는 약 103만 개입니다. 네, 단순 계산만 해도 17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실내 근무 월 60만 원 이상의 좋은 일자리만 따로 보면 이 경쟁률이 5대 2를 넘어섭니다. 100명이 신청하면 80명이 탈락하는 구조입니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월 76만 원 이상을 받으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어르신이 원합니다. 하지만 이 일자리는 전체의 20%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신청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탈락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뇌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드는 에너지보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우리 뇌는 자동으로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신청서를 대충 쓰는 것, 희망 근무지를 고민하지 않는 것, 신청 시기를 미루는 것 모두 이 편향의 결과입니다. 마치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자꾸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회적 요인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어차피 운이야, 신청만 하면 되지, 뭐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혼자 열심히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 실제로 좋은 일자리에 합격한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합격하는 분들은 조용히 준비합니다. 또 하나의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선발 기준을 제대로 아는 분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공익활동형의 경우 소득 인정액, 참여 경력, 세대 구성, 활동 역량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활동 역량, 필요도, 사무 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봅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신청서를 쓰면 무엇을 강조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합격하려면 심사위원이 무엇을 보는지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합격 확률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자,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신청서의 지원 동기란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채우십시오.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고 쓰지 마십시오. 세 가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왜 이 일자리를 원하는지, 어떤 경험이나 강점이 있는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간 주부로 살면서 세 자녀와 다섯 손주를 키웠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이 일자리를 통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건강도 지키고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어른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구체적인 경험, 자신감, 긍정적인 목표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 담당자가 이 신청서를 보면 이분은 정말 열심히 하시겠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희망 근무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십시오. 무조건 집에서 가까운 곳 세 군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5호동 행정복지센터, 2순위 5호 노인복지관, 3순위 5호 초등학교처럼 정확한 기관명을 적으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센터 담당자 입장에서는 배치가 용이한 분을 먼저 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데나 좋다고 쓴 분은 오히려 배치가 어렵습니다. 또한 가까운 곳에 배치되어야 매일 출퇴근하는 부담이 줄어들어 중도 포기 확률도 낮아집니다. 센터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집 근처의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행정복지센터, 학교 등을 미리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파악하십시오. 셋째, 신청은 1월 첫째 주에 하십시오. 2026년 노인 일자리 모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내일 아침 바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십시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증명사진 한 장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도 가져가십시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하는 것을 권합니다. 방문하면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고 어떤 일자리가 경쟁률이 낮은지,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한지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온라인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상담할 때는 자신의 건강 상태, 과거 경력, 선호하는 업무 유형을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담당자가 가장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대충 쓰고 희망 근무지도 비워두고 신청 시기도 미루다가 결국 탈락의 소식을 듣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길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청서에 구체적인 지원 동기와 경험을 쓰고 희망 근무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는 길입니다. 월 75만 원, 하루 3시간, 쾌적한 실내에서 일하면서 기초연금도 그대로 받는 삶입니다. 명절에는 10만 원씩 추가 수당도 받습니다. 1년이면 800만 원 가까운 돈입니다. 이 돈이면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건강검진도 받고 가끔 여행도 다닐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규칙적으로 활동하면서 건강해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신분증을 챙기고 내일 아침 행정복지센터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